한국처럼 무력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시민의식이다. 프랑스 정부의 이민자 정책으로 큰 혼란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처럼 피켓과 촛불을 들고 나선 프랑스 시민들이 있다고 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실화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마르탱입니다. 리옹에 사는 평범한 엄마죠. 그날 저녁도 다른 날과 똑같았어요. 딸 엘로디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파리와 마르세유 거리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시위 장면들이었거든요. 검은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한 기동경찰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정부의 새로운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화면 속에서는 최루탄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경찰은 방패로 막아내며 진압봉을 휘둘렀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엘로디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렇게 무서워 보여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면 속 장면들이 너무나 현실 같으면서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는 평화로웠는데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나 봐. 겨우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더 큰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들,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화된 단속,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화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어요. 기동경찰 부대가 최루탄을 발사하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아이들도 보였어요. 엄마 손을 꼭 잡고 겁에 질린 채 뛰어가는 아이들 말이에요. 저 아이들은 왜 거기 있어요? 엘로디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있어야 했을까요? 부모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뒤로는 불타는 자동차와 깨진 상점 유리창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을 거리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죠. 시위는 이틀째 계속되고 있으며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누군가는 다쳤을 거고 누구든 가족이 있을 텐데요. 그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얼굴이요. 화면 한 구석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두려워하던 아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엘로디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나이였는데 그 아이는 왜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 있어야 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본 장면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엘로디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 본 뉴스 때문일까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마주친 파티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르. 어제 제가 만든 타진 좀 가져다 드릴까요? 파티마 아주머니는 모로코에서 온 분이에요. 20해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시죠. 아주머니가 만드는 모로코 요리는 정말 맛있어서 저희 가족도 종종 얻어먹곤 했습니다. 고마워요, 파티마. 엘로디가 아주머니 쿠키를 또 달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뉴스에서 들었던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불법 체류자, 범죄자, 사회문제. 파티마 아주머니를 보면서 그런 단어들을 떠올린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아플 때 죽을 끓여다 주시고 엘로디가 혼자 있을 때 돌봐주시는 분인데요. 학교 가는 길에 탕 부인네 가게 앞을 지났어요.
베트남에서 오신 탕 부인은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계시죠. 언제 봐도 부지런하시고 친절한 분이에요. 클레르, 엘로디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들어왔어요. 탕 부인이 가게 문을 열며 반갑게 부르셨어요. 엘로디는 신이 나서 뛰어가더니 탕 부인과 베트남어로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간단한 인사말이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엘로디가 베트남어로 인사하자 탕 부인이 활짝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이런 분들을 문제라고 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아민 씨를 만났어요. 알제리계 프랑스인인 아민 씨는 우리 아파트 관리인이자 동시에 동네 아이들의 축구 코치이기도 해요. 엘로디도 아민 씨에게 축구를 배우고 있거든요. 엘로디, 이번 주말 축구 연습 잊지 마. 네, 아민 아저씨. 엘로디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났어요. 어제 뉴스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단어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민 씨는 아이들을 정말 아끼세요. 축구를 가르치면서도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알려주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친구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파티마 아주머니, 탕 부인, 아민 씨. 이분들은 저희 일상의 소중한 일부였어요. 아이를 돌봐주고 함께 웃고 서로 도우며 살아온 이웃들이었죠. 명절 때면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누가 아프면 함께 걱정하고 아이들 일로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엘로디를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제가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이었어요. 파티마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 탕 부인의 친절한 미소, 아민 씨의 아이들을 향한 진심까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문제라고 말하는 사회가 더 문제 아닐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뉴스 속 폭력적인 장면들과 제가 아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죠. 정치인들과 언론이 말하는 현실과 제가 사는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며칠 뒤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파리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충돌 장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기동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대열을 맞춰 전진하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서는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있었죠. 최루탄 연기가 거리를 뒤덮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부모 손을 잡고 그 혼란 속에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무서워서 부모 뒤에 숨어 있었죠. 엘로디가 제 옆에 앉아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아이들이 불쌍해요. 왜 어른들이 저러는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위대의 분노도 이해했어요. 부당한 정책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마음도요. 하지만 그 방식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나 봐. 하지만 말이 막혔어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거든요. 화면에서는 한 시위 참가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 사람의 절망적인 목소리에서 깊은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서로 다치고 상처받는 것 말고 평화롭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부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도 다쳤고 시위 참가자들도 병원으로 실려갔죠. 상점 유리창은 깨지고 자동차는 불에 탔어요. 누구 하나 얻는 것 없이 모두가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 방식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엘로디가 들었나 봐요. 엄마가 화날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깊게 숨을 쉬고 생각을 정리해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생각해보지. 그럼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야 하는데 왜 어른들은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엘로디가 또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안 싸워요? 싸우면 다 아파지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어떤 방법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폭력 없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저 역시 확신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엘로디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에 또다시 질문이 터졌어요. 엄마, 정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도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확실한 답도 줄 수 없었습니다. 있을 거야. 엄마도 찾아보고 있어.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다른 부모들도 비슷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들렸어요. 아이들이 뉴스를 보고 무서워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들이었죠. 우리 아이도 계속 물어봐요. 왜 사람들이 싸우냐고. 옆에 서 있던 마리 씨가 말했어요. 마리 씨 아들 루카는 엘로디와 같은 반이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모르겠어요. 복잡한 문제라고 하기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모든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폭력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티마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마. 괜찮으세요? 아, 클레르. 요즘 뉴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걱정돼서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파티마 아주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주머니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클레르. 하지만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20해 넘게 이곳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날 오후, 엘로디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시위했다고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뀌었대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촛불 시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촛불만 들고 서 있었대요. 싸우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는데 나쁜 대통령이 물러났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아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폭력 없이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그 선생님은 누구야? 김소연 선생님이요. 한국에서 온 임시 선생님이래요.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김소연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촛불 시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날 밤 엘로디를 재우고 나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촛불 시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검색창에 한국 촛불 시위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나왔어요. 화면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모두 작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파리에서 봤던 폭력적인 시위와는 완전히 달랐죠. 사진들을 하나씩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온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놀랐어요. 몇 개월 동안 매주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위가 끝나고 나면 광장을 깨끗이 치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한국인 친구 지혜를 만났던 일 말이에요. 지혜는 프랑스에 유학 온 한국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졌었거든요. 지혜가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클레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요.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어떻게 특별한데? 화가 나도 폭력을 쓰지 않아요. 대신 촛불을 들고 마음을 모으죠. 그러면 더 큰 힘이 생긴다고 믿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지혜가 보여준 사진들도 떠올랐어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각자 작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희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했지만 아무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지혜의 말이 지금에야 와 닿았습니다. 폭력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지만 평화로운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촛불 시위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고 문화 공연도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죠. 마치 축제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도 시민이에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엘로디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폭력 없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화로운 변화의 방법이요. 다음 날 엘로디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 오늘 김소연 선생님이 한국 촛불 시위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어땠어? 정말 신기했어요.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았어요. 저처럼요. 엘로디가 신이 나서 손짓발짓하며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루카가 말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러니까 김소연 선생님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라고 하셨어요. 그때 엘로디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엄마. 종이에는 아이들이 그린 촛불 그림과 함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촛불입니다라고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죠. 아이들의 서툰 글씨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김소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한국어로는 나는 촛불이다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제쉬 샹텔이라고 해요. 엘로디가 열심히 발음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한 사람의 촛불은 작지만 여러 사람의 촛불이 모이면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작은 촛불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비유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로디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무슨 일? 루카가 인스타그램에 촛불 그림을 올렸는데 제쉬 샹텔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소셜미디어에 촛불 그림과 함께 나는 촛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이 엄마가 말씀하시길
루카 사진이 벌써 100명이 넘게 공유했대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아이들의 제쉬이 샹델 캠페인에 대한 기사를 실은 거였어요. 리옹의 초등학생들이 시작한 평화 캠페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먼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기사에는 김소연 선생님과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의 촛불혁명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폭력 없이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김소연 선생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리옹 시장이 아이들의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며 시청 앞 광장에서 평화 집회를 허가해 준 거였어요. 시민들의 평화로운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장의 발표였어요. 아이들의 작은 촛불이 어른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거였죠. 엘로디가 그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엄마, 우리가 한 일이 정말 큰 일이 된 거죠? 그래, 정말 대단한 일이야. 아이의 눈에서 자신감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온 김소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을 주었는지요. 폭력이 아닌 평화로, 분노가 아닌 희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거였거든요. 아이들의 캠페인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참여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리옹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촛불 집회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집회 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저는 한 번도 시위에 참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도 가실 거예요? 엘로디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소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서워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야 한다고요. 아이의 말에 부끄러워졌어요. 아이들이 용기를 내고 있는데 어른인 제가 겁을 먹고 있다니요. 그날 밤 파티마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클레르, 집회 소식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무서워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아주머니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이민자인 아주머니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나 싶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다음 날 탕 부인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탕 부인, 집회에 가실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가고 싶긴 한데 혼자 가기엔 좀 무서워요. 그럼 함께 가면 어떨까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탕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정말요? 네, 함께 가요. 혼자는 무서워도 함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어요. 파티마 아주머니도, 아민 씨도, 그리고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동참하기로 했죠. 집회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엄마, 예뻐 보여요. 엘로디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저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죠. 엄마도 무서워요? 조금. 괜찮아요. 저희가 함께 있으니까요. 아이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 혼자가 아니잖아요. 엘로디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거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에 촛불을 챙겼어요. 엘로디가 직접 고른 작은 촛불이었죠. 아이는 자신이 만든 피켓도 들고 있었어요. 평화가 답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아파트 앞에서 이웃들을 만났어요. 파티마 아주머니는 새 아이와 함께 나왔고 탕 부인은 남편과 함께 왔어요. 아민 씨도 축구 동아리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죠. 다들 왔네요. 아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도 보였어요. 시청으로 가는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각자 촛불을 들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모두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용기가 더 컸어요. 폭력이 아닌 평화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는데 모두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봤던 촛불 집회 사진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아름다웠을지도 몰라요. 리옹의 작은 광장이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엘로디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아무도 싸우지 않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떤 소리도, 어떤 폭력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든 작은 촛불들만 있었죠. 파티마 아주머니가 옆에서 감탄했어요. 정말 평화로워요. 이런 집회는 처음 봐요. 탕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기해하네요.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광장 한가운데서는 김소연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도 촛불을 들고 계셨죠.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선생님, 엘로디와 루카 그리고 반 아이들이 달려가더니 선생님 주위에 모였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때 한 기자가 김소연 선생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 집회가 선생님의 수업에서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이들에게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폭력 없이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어요. 한국의 경험이 프랑스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만 보던 아이들에게 평화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김소연 선생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거였어요. 해가 저물면서 촛불들이 더욱 밝게 빛났어요. 수백 개의 작은 불빛이 모여 광장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힘이구나. 폭력이 아닌 평화로, 분노가 아닌 희망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 말이에요. 엘로디가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할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